네, 다음 또 논란이 되는 인물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원래 오늘 어느 행사 자리에 가기로 했는데 그게 장소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노무현 시민센터라는 서울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방문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발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분명 잘못한 것이고 제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고 과오입니다. 진심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아무리 사과한다 해도 어디 그게 갚아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삼보일배로 사죄도 국민께 드렸는데요. 예, 저게 과거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열린우리당 이제 민주당으로 갈라졌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돌이키기 싫은 일종의 흑역사 같은 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도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지워지지 않는 일종의 주홍 글씨 같은 걸 텐데요. 또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본인의 이제 해임 배경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등장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우유부단한 그런 결정 내지는 뭐 기회주의적인 판단 이런 것 때문이라는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그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역사를 기억하는 민주당 그 진영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일종의 폐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종의 트라우마를 환기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정무직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그게 뭐 본인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그런 어떤 오명을 지우고 싶은 그 책임을 어디론가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을 장관으로 임명이 됐던 대통령한테 그런 책임을 돌리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센터에 이제 시민센터라는 데 가서 뭔가 오늘 물론 이제 비가 폭우로 인해서 행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장소에 가는 것만은 논란이 되니까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뭐 총선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자꾸만 자기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어쨌든 그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본인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주홍 글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노무현 시민센터에 가서 나는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 쪽에서도 이걸 허용했다. 그 노무현 재단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라는 모양을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그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지지자들은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 당시에 노무현 탄핵을 했던 기억도 불편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일종의 이제 내부 총질이라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불편해하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추 전 장관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그런 일련의 모습이 민주당 혹은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속한 분이니까 네. 어떠세요?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 또 아까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설,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사건 등등 여러 옛날에 과거에 많이 그 유명했던 분들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사실 지난 정치 일정 동안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례로 뭐가 있냐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추미애 당시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재인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그 이후에는 문재인 어떻게 보면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당대표까지 되셨어요. 그런 차원인데 최근에 또 문재인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을 또 저격하는 그러니까 그 주홍 글씨가 다시 또 따라붙으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소환되고 있어서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보폭을 좀 더 줄이는 차원으로 이것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노무현 시민센터라고 하는 그 공간은 이 고인께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자셨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생각이 다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연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것은 추미애 장관이 연 게 아니고 다른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에서 주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계속 이게 원심력이 작동하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요. 계속 여러 가지 논점을 가지고 계속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지점들은 과거에 지도자를 하셨고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각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질 시간이 아니라 좀 뭉칠 시간이다. 뭉쳐서 뭘 해야 되느냐. 대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혁신하고 다음 총선 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더 잘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신뢰를 드리는 시간이지 지금은 이렇게 분열되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자충우돌은 아니라고 보고요. 의도한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쭉 그 공통분모가 이낙연 대표에 대한 저격이에요. 예컨대 지난번에 본인 장관직을 그만두라고 했던 게 대통령이신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신데 그 대통령께 재원했던 분이 당대표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또 한 분이 찬성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있었던 분이 이낙연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은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를 저격하면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이재명 현 대표와 같이 더불어서 해나가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본인이 이재명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면 이득이 있는 건가요? 전 그게 궁금한데요. 글쎄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그 전면전까지야 뭐 가지 않겠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민주당의 최대 주주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간에 괜히 불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돼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박원석 전 의원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최근 이제 추미애 그 전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는 뭐 그런 서운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본인의 임명권자였던 전 대통령을 향해서 총구를 돌리고 있는 것은 선을 넘었다. 그런 판단이 당내에도 훨씬 더 지배적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기색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정치적 당대표까지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추미애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폭우로 인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